인도가 드디어 자국산 F404급 제트 엔진 개발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순간 전 세계 항공방산업계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엔진 기술 불모지로 불리던 인도가 자체적으로 전투기용 터보팬 엔진을 만들었다는 소식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특히 미국 GE의 F404 엔진은 오랫동안 각국 경전투기와 훈련기에 널리 쓰여온 검증된 동력원입니다. 그런데 인도가 그 수준에 도달했다니 이는 단순한 기술 성과가 아니라 국가 자존심과 군사적 독립성을 상징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발표의 화려한 포장 뒤에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수많은 의문이 존재합니다. 과연 인도가 공개한 엔진은 실제 전투기 탑재와 실전 운용이 가능한 완성품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시제품 수준에 불과한 것일까요? 세계 각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즉각 의문을 제기하며 인도의 발표를 면밀히 검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가장 큰 관심은 이 엔진이 어느 정도 추력과 내구성을 확보했는지, 그리고 과연 기존 F404와 같은 신뢰성을 확보했는지 여부였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한국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시기 한국은 KF-21 보람의 전투기 개발과 함께 차세대 국산 터보팬 엔진 기술을 향해 치열한 도전을 이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도가 성공이라는 화려한 헤드라인으로 주목을 받았다면 한국은 묵묵히 실전 배치 가능한 수준의 터보팬 엔진 개발이라는 훨씬 더 험난한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실상 두 나라가 이루어낸 성과의 무게감은 확연히 달랐습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일본과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인도의 발표가 나오자마자 중국은 서둘러 기술적 차이를 분석하며 자신들의 WS 계열 엔진과 비교하는 보고서를 쏟아냈습니다. 일본 역시 한국과 인도 두 나라가 동시에 엔진 기술을 확보한다면 동아시아 군사 균형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를 냈습니다. 단순한 기술 성과를 넘어 아시아 전역의 전략 구도에 파장을 일으킨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냉정한 분석은 분명했습니다. 인도의 엔진은 F404급이라고 하지만 아직 검증 단계에 있으며 양산과 실전 적용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것입니다. 반면 한국은 이미 KF-21 시험 비행을 통해 GE F414 엔진과의 완벽한 호환성을 입증했고 향후 자체 개발 터보팬으로 교체하는 시나리오까지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즉, 단순한 개발 성공이라는 뉴스와 실제 전투기에 탑재되어 안정적으로 비행하는 수준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벽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도의 발표가 큰 관심을 모았지만 동시에 한국의 엔진 기술과 비교되는 순간 오히려 그 한계가 더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전개될 이야기는 분명합니다. 인도의 성과와 한계를 파헤치고 동시에 한국이 어떻게 이를 뛰어넘는 기술력을 쌓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인도의 지난 도전의 역사를 따라가며 그들이 어떤 길을 걸어 여기까지 왔는지 확인해야 할 때입니다. 인도가 전투기 엔진 개발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것은 하루아침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수십 년간 이어진 좌절과 실패, 그리고 집념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냉전 시기부터 인도는 자체 전투기 개발을 꿈꾸며 테자스 경전투기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난관은 항상 엔진이었습니다. 전투기의 성능을 결정짓는 심장이자 핵심 동력원이 바로 엔진이었는데 인도는 이 분야에서 절대적인 기술 격차를 메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인도가 자체 개발을 시도했던 카베리 엔진은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꼽힙니다. 1980년대부터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수십억 달러가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충분한 추력을 내지 못했고 신뢰성 확보에도 실패했습니다. 테자스 전투기는 결국 국산 엔진을 쓰지 못하고 미국산 GE F404 엔진을 수입해 장착해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인도는 전투기 기술 자립을 외쳤지만 정작 핵심 동력은 외국 의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순에 빠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인도 정부와 국방연구개발기구 DRDO는 큰 압박을 받았습니다. 세계 4대 군사강국을 자처하면서도 자국 전투기에 필요한 엔진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한다는 비판은 정치적 부담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인도는 엔진 기술 확보를 국가적 명운이 걸린 과제로 삼고 수십 년간 끊임없이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독자 개발의 길은 멀고 험했습니다. 미국, 러시아, 프랑스 같은 전통적인 항공 강국들조차 엔진 개발에는 수십 년간의 노하우와 막대한 투자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 인도는 전략을 바꿔 해외 협력과 기술 이전에 기대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사프란, 러시아 클리모프 등과 협상을 시도했고 심지어 우크라이나 모터시치의 일부 기술을 도입하려는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큰 성과를 내지는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엔진 제작국은 핵심 기술 이전을 극도로 꺼렸고 인도는 제한된 정보와 일부 부품 기술만 얻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완전한 자립에는 여전히 도달하지 못한 채
부분적 진전만을 거듭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이번 F404급 엔진 개발 성공 발표가 나온 것입니다. 오랜 실패와 좌절 끝에 드디어 어느 정도의 성과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인도 국민들에게는 자부심을 안겨줄 만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과거 카베리의 사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성과 역시 아직은 초기 단계에 불과하며 실질적인 양산과 안정적인 실전 배치까지는 최소 10년 이상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반대로 이러한 상황은 한국과의 비교를 더욱 부각시켰습니다. 인도가 수십 년간 같은 자리에서 맴돌 때 한국은 짧은 기간 안에 눈부신 성과를 쌓아올리며 엔진 기술 자립의 길을 현실화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인도의 이번 성과가 실제로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리고 왜 여전히 한계가 명확한지 살펴볼 차례입니다. 인도가 공개한 F404급 엔진은 겉으로는 인상적인 성과처럼 보이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우선 엔진의 추력 문제입니다. GE F404는 최대 추력이 약 78kN 수준으로 경전 투기와 훈련기에는 충분한 동력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인도가 개발했다고 주장하는 엔진은 아직 이 수치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발표에서는 동급이라고 강조했지만 실제 시험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았고 신뢰성 있는 국제 인증도 받지 못했습니다. 즉, 아직은 비교 불가 단계에 머물러 있는 셈입니다. 둘째는 내구성과 수명 문제입니다. 전투기 엔진은 단순히 높은 추력만 낸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온, 고압 환경에서 오랜 시간 안정적으로 작동해야 하고 반복적인 이착륙과 초음속 비행에서도 성능 저하가 없어야 합니다. GE F404는 수십 년간 실전에서 검증되며 이미 전 세계적으로 신뢰성을 입증한 엔진입니다. 반면 인도 엔진은 이제 막 시제기 수준에서 가동됐을 뿐 장기적인 내구성 평가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실전 운용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셋째는 제작 공정과 품질 관리입니다. 엔진은 수천 개의 부품이 정밀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최첨단 집약체입니다. 터빈 블레이드 하나만 하더라도 초합금 소재와 정밀 주조, 코팅 기술이 필요하며 이는 극소수 국가만이 확보한 기술입니다. 인도가 이번에 제작한 엔진은 핵심 부품의 상당 부분을 여전히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완전한 독자 기술이라고 보기 어렵고 실제 양산 체계에 돌입할 경우 부품 공급망 문제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인도의 엔진은 아직 개발 성공이라는 표현보다는 개발 진입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물론 과거에 비해 진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F404와 동급이라 부를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국제 전문가들은 오히려 정치적 성과 부풀리기라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즉, 자국민에게 성과를 강조하고 국제사회에서 체면을 세우기 위한 발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한국의 상황은 이와 극명하게 대비됩니다. 한국은 KF-21 보람의 전투기 개발 과정에서 미국 GE F414 엔진을 장착해 이미 안정적인 시험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F414는 F404의 개량형으로 더 높은 추력을 자랑하며 F-18 슈퍼호넷에도 탑재되는 세계적 명품 엔진입니다. 한국은 이 엔진을 통해 전투기 개발을 안정적으로 진행하면서 동시에 자체 터보팬 엔진 기술 축적에 나서고 있습니다. 인도 가성공을 외치는 동안 한국은 실제로 실전에 가까운 검증 과정을 밟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도의 성과는 상징적 의미는 크지만 실질적인 기술 격차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격차는 단순한 몇 년이 아니라 수십 년의 축적 차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시선을 한국으로 돌려 과연 한국이 어떤 방식으로 엔진 자립을 준비하고 있는지 살펴볼 차례입니다. 한국이 전투기용 터보팬 엔진 개발에 뛰어든 것은 단순히 기술적 자립을 위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곧 국가안보와 방위산업 독립을 위한 필연적 결정이었습니다. KF-21 보람의 전투기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한국은 기존 GE F414 엔진을 안정적으로 도입하여 시험 비행을 성공시켰습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언젠가는 우리 스스로의 엔진으로 교체해야 한다는 전략적 목표를 분명히 세웠습니다. 바로 이 점이 인도의 경우와 본질적으로 다른 부분입니다. 인도가 아직 기본적인 성능 확보 단계에 머물러 있다면 한국은 이미 자체 교체 가능성이라는 차원 높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엔진 개발 전략은 세 가지 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소재와 부품 기술의 내재화입니다. 전투기 엔진의 핵심은 터빈 블레이드, 연소실, 고온 합금 등 초정밀 소재 기술에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초내열 합금, 세라믹 코팅, 정밀 주조와 가공에서 세계적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부품을 조립하는 차원을 넘어 원천 소재 기술까지 확보해 장기적으로 독자적인 엔진을 제작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의미입니다. 둘째, 시험 인프라의 확충입니다. 한국은 국산 엔진 개발을 위해
대규모 지상시험 설비를 구축했고 고고도 환경에서의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시험체계도 완성했습니다. 단순히 엔진을 만드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로 그것이 다양한 작전 환경에서 작동하는지 반복적으로 시험할 수 있는 기반을 갖췄습니다. 이는 아직 시험 인프라가 부족한 인도와 뚜렷한 차이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셋째, 실전 배치와 연계된 개발 로드맵입니다. 한국은 KF-21을 중심으로 한 차세대 전투기 개발 계획 속에서 단계적으로 국산 엔진을 적용할 구체적인 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개발에 성공했다는 선언이 아니라 언제 어느 기종에 탑재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성능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지 명확히 설정했습니다. 이처럼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로드맵은 한국 엔진 개발의 가장 큰 강점 중 하나로 꼽힙니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한국이 단순히 국내용 엔진을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향후 수출 시장까지 겨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KF-21 자체가 동남아시아와 중동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만큼 엔진까지 국산화된다면 전투기 패키지 수출의 경쟁력은 폭발적으로 높아질 것입니다. 반면 인도의 경우 아직 자국 전투기인 테자스조차 안정적으로 생산하지 못하고 있어 엔진 수출은 물론 실전 배치도 요원한 상황입니다. 즉, 한국의 터보팬 엔진 개발은 단순한 기술 과시가 아닌 실제 산업적, 전략적 파급력을 갖춘 프로젝트입니다. 엔진은 전투기의 심장이자 자주국방의 핵심이므로 한국은 이를 통해 명실상부한 항공 방산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인도의 엔진과 한국의 엔진을 정면으로 비교하며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 확인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인도의 F404급 엔진과 한국의 터보팬 엔진을 정면 비교해보겠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두 나라 모두 전투기 엔진 개발 성공을 외치고 있지만 실질적인 기술 수준과 신뢰성에서 큰 차이가 존재합니다. 우선 추력과 성능 면에서 인도의 엔진은 아직 F404의 최대 추력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시험 수치가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은 오히려 한계를 드러내는 증거입니다. 반면 한국이 목표로 하는 터보팬 엔진은 KF-21에 탑재된 F414와 동급 이상을 겨냥하고 있으며 이미 국제 기준에 맞춘 설계와 시험 체계를 기반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비슷하다고 말하는 수준을 넘어 명확한 성능 목표와 검증 절차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습니다. 둘째는 신뢰성과 운용 경험입니다. 인도의 경우 이번 엔진은 아직 시제품 단계에 머물러 있어 장기간 운용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내구성, 유지 보수, 주기, 고온 환경에서의 안정성 같은 핵심 요소가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한국은 KF-21의 시험 비행 과정에서 이미 F414 엔진의 안정성을 입증했으며 이를 토대로 국산 엔진의 설계와 시험 기준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즉, 한국은 실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개발을 이어가고 있는 반면 인도는 아직 이론적 실험적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셋째는 산업적 파급력입니다. 인도는 아직 독자적인 부품 제작 체계가 미완성 상태입니다. 핵심 부품의 상당 부분은 해외 기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대량 생산과 수출 가능성에도 제약이 따릅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미 항공기 엔진 부품을 세계 주요 방산 기업에 납품하며 글로벌 공급망에 진입해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 기반은 향후 국산 터보팬 엔진이 완성될 경우 빠르게 양산과 수출로 이어질 수 있는 토대가 됩니다. 넷째는 전략적 가치입니다. 인도의 엔진은 자립의 상징이라는 정치적 의미는 크지만 아직 군사적 실효성은 제한적입니다. 반면 한국의 엔진 개발은 단순한 상징을 넘어 실제 전투기 전력 강화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KF-21은 이미 인도네시아 등 해외 고객을 대상으로 한 공동 개발과 수출 협력을 진행 중인데 만약 국산 엔진으로 교체된다면 한국은 전투기와 엔진을 모두 자급자족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국가로 도약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국제 신뢰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인도는 그동안 카베리 엔진 실패 사례로 인해 발표는 요란하지만 결과는 미흡하다는 이미지가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번에도 F404급이라고 강조했지만 실제 데이터가 부족해 국제적으로는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합니다. 반면 한국은 KF-21 시험 비행을 통해 이미 신뢰를 쌓고 있으며 국산 엔진 역시 같은 수준의 검증 절차를 거칠 것이라는 기대감을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두 나라의 엔진 개발은 표면적으로 비슷해 보일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기술 성숙도, 산업 기반, 전략적 가치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미래가 펼쳐질까요? 이제 우리는 결론부에서 한국의 터보팬 엔진이 가지는 진정한 의미와 향후 파급 효과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인도의 F404급 엔진 개발 발표는 기술적 성취라기보다는 상징적 의미가 더 큰 사건이었습니다. 오랜 실패 끝에 어느 정도의 돌파구를 마련했다는 사실은 분명 고무적이지만 아직 실전 운용까지는 수많은 검증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수출력, 내구성, 품질 관리, 양산 능력 등 어느 하나도 쉽게 확보되지 않는 영역입니다. 따라서 인도의 발표는 국제사회에서 첫걸음을 뗐다는 평가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한국은 이미 한 단계 앞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KF-21 보람의 전투기를 통해 안정적인 시험 비행 데이터를 확보했고, 이를 바탕으로 국산 터보팬 엔진 개발이라는 더 큰 목표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강점은 단순한 성과가 아니라 체계적 준비입니다. 시험 인프라, 부품 자립, 산업 기반, 구체적인 로드맵까지 모두 갖추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선언이 아닌 실제 성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곧 한국이 엔진 분야에서도 선진국 대열에 합류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국제적 관점에서 볼 때도 한국의 엔진 개발은 큰 의미를 지닙니다. 단순히 자국 전투기에 필요한 동력을 자급하는 차원을 넘어 향후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새로운 강자로 떠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KF-21과 함께 국산 엔진이 본격적으로 실전에 투입된다면 한국은 기체와 엔진을 동시에 수출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라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이는 세계적으로도 미국, 러시아, 프랑스 정도만 누리고 있는 독보적 지위입니다. 또한 이러한 성과는 단순히 군사적 우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항공기 엔진 기술은 민간 항공산업과도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 방산을 넘어 국가산업 전반에 막대한 파급 효과를 가져옵니다. 한국이 축적한 기술은 민항기 엔진 부품, 드론 엔진, 심지어 미래형 친환경 항공기 개발에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국산 터보팬 엔진은 방위산업뿐 아니라 항공산업 전반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점을 종합해보면 인도의 발표와 한국의 현실은 뚜렷하게 갈립니다. 인도는 희망을 보여줬지만 아직 현실에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이미 현실을 구축하며 앞으로의 희망을 구체적인 계획으로 실현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결론은 분명합니다. 인도의 성과는 상징이고 한국의 성과는 실체다. 앞으로 10년, 인도가 과연 엔진 자립의 꿈을 이룰 수 있을지, 그리고 한국이 국산 터보팬 엔진을 실전 배치하며 세계 무대에서 새로운 강자로 도약할 수 있을지, 그 향방은 아시아 군사 균형을 크게 바꿀 중대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순간 한국의 엔진 기술이 세계에서 더욱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앞으로 더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인도의 엔진 개발 소식은 분명 화제를 모았지만 그 이면에는 기술적 격차가 뚜렷하게 존재합니다. 국제사회는 인도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아직은 갈 길이 멀다는 냉정한 시선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한국은 이미 KF-21을 통해 검증된 체계와 경험을 기반으로 더 큰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비교가 아니라 미래 항공 패권을 가르는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결국 누가 실질적 성과를 내느냐가 세계 시장의 판도를 결정할 것이며 현재 흐름은 한국에 훨씬 더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